승차감 좋은 현대기아 차와 ID5의 좋은 승차감에서 오는 차이가 뭐냐? 이 정도는 돼야 독일 차지. 오늘 만나볼 이 차 폭스바겐 ID5입니다. 이 순수 전기 SUV ID4의 쿠페형 버전이죠. 지금 폭스바겐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두 번째 전기차이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환갑. ID4도 그렇고요, ID5도 그렇고 디자인이 되게 뭐랄까요, 야무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요즘 나오는 신차들 중에 몇몇은 저게 뭐야 하면서 호불호를 크게 타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폭스바겐 디자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단단하고 다부져 보이잖아요. 골프도 그랬지만 이 ID5도요, 차급 대비 되게 비싼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IQ 라이트. 차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여기 가운데 눈동자 있죠, 요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공기장 개수 0.26cd거든요. 요즘 차 기준으로 막 엄청 대단한 것까지는 아닌데 납득할 수 있는 공기장 낮은 수준이죠. 자, 폭스바겐 엠블럼. 여러분, 이건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폭스바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이 폭스바겐 라인업을 쭉 어제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다 보니까 이 검정색에 VW 들어가 있는 요 엠블럼 글씨가 ID 시리즈만 하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투아렉이나 골프 다른 차들은 여기가 실버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흰색 무광으로 VW 써 있는 점. 이 엠블럼을 중심으로 가로 조명이 들어가는 것도 최신 터치고요. 얘도 누가 독일 전기차 아니랄까봐 프렁크 없습니다. 후륜구동 모델인데도 프렁크 없어요. 그런 건 현대기아가 참 잘해요, 진짜. 자, 휠 20인치입니다. 디자인 괜찮아요. 실제로는 막혀있는 부분이 꽤 되거든요. 근데 둔해 보이지 않죠. 피렐리 스콜피온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 철판 캐릭터 라인 딱 집어가지고 날카롭게 집어넣는 거는 얘나 지금이나 폭스바겐스럽죠. 자, 뒤로 가시면 비로소 ID4와 ID5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ID4는 이 실루엣이 이 크롬 라인 있잖아요. 저기 A필러부터 지붕, C필러까지 이어지는 요 광을 살짝 죽인 크롬 바가 쭉 오다가 뒷문 지나서 여기서부터 떨어지거든요. 근데 ID5는 이미 뒷면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확 벌어지고요. 자, ID4는 여기에 큼지막한 스포일러도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ID5는 쿠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루프라인이 여기까지 매끈하게 다려져 있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ID4의 이 자리 스포일러는 트렁크 모서리로 옮겨 달았고요. 보통 이런 쿠페형 SUV들이 실제보다도 차를 낮아 보이게 하려고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옆면과 윗면 사이에 살짝 그냥 선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윗면, 옆면이 나뉘어지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예 색을 나눠놨으니까. 이 벨트 라인 위로 전부 다 검정색인데 그 사이를 이 실버 바가 살짝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옆면, 윗면이 나뉘어져 보이게 하는 그런 터치. 리어 램프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좌우를 가운데 선으로 쭉 이어놓은 점, 그리고 마치 그 얇은 OLED 필름 같은 게 포개져 있는 느낌, 이런 것도 최신 폭스바겐답죠. 얘는 쿠페형이니까 ID4 대비 용량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수치를 보시면 별 차이 안 납니다. 비슷한 용량의 트렁크 가지고 있고요. 공간 잘 파놨습니다. 넓네. 들어 올리시면 추가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걸 또 들을 수 있나? 꽤나 들 수 있네. 오, 또 있어. 오, 여기는 세차용품 같은 거 넣으면 되겠다. 충전 케이블 여기다 놔놨네. ID5의 실내는 ID4랑 똑같습니다. 되게 미니멀해요. 일례로 창문 스위치도 여기 두 개밖에 없거든요. 뒤쪽 창문을 내리시려면 리어를 한번 터치하고 누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원래 있던 것의 수를 줄이거나 혹은 아예 없애는 이런 방식, 많은 분들이 원가 절감이라고 욕하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직접 써보고 진짜 그게 없어져서 수가 줄어서 불편한지 알아보고 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뒷창문 그렇게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 있던 게 없어진 걸로만 치면 테슬라가 더 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테슬라는 욕 안 해. 오, 신기하다, 우와 새롭다 라면서 박수를 치지. 욕하기 전에 한번 직접 써보자 라는 게 제 주의입니다. 소재 막 엄청 고급스럽진 않거든요. 차값 정도? 딱 폭스바겐의 이미지랑 맞는 수준입니다. 이런데 말랑말랑하고요. 또 대시보드 상단은
말랑말랑하고 가죽 느낌을 내긴 했는데 지금 바늘땀도 진짜거든요. 근데 가죽은 아니죠. 대시보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요 크롬바, 이것도 광을 살짝 죽여놔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이 정도면 불만 없어요. 만듦새 뭐 딱히 깔 거 하나도 없고요. 조립 품질 완벽합니다. 틈 하나 벌어진 데 없고요. 계기판 운전대 림 사이로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요게 스티어링 칼럼이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예전에 2003년쯤 나왔던 인피니티 G35도 이런 방식이었었고, 그 외에도 몇몇 차들이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게 그 스티어링만 움직이는 방식에 비해서 이 체형이나 운전 자세랑 관계없이 일관적인 시인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더라고요. 비아디 아토3도 되게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위치였었거든요. 근데 해가 이렇게 쬐 때 시인성도 별로 안 좋았었고, 그래픽도 되게 조금 뭔가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하긴 하는데 시인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는 보세요. 얼마나 미니멀해요. 글씨 폰트 되게 두껍게 중요한 정보만 딱딱 써놨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차 만들기의 실력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오른쪽은 경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트립 컴퓨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에이다스 관련 그래픽을 더 크게 띄울 수도 있고, 미니멀하게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시인성 좋아요. 해 내릴 째도 잘 보이고, 이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ID4가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랑 되게 많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죠. 크기 확 커졌습니다. 12.9인치죠. 그래픽 쨍하고요. 이 색깔도요, 정말 알록달록하거든요. 총천연색. 예쁘잖아요. 터치 반응 빠르고. 그 다음 위로 끌어내리시면 여기 바로가기도 다 등록해 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바로가기가 또 어디 있느냐, 바탕화면도 바로가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걸 오래 누르고 계시면 이 중에서 다른 메뉴로 바꿀 수 있어요. 완료. 주행 모드로 바뀌었죠. 또 좋은 점, 공조장치 메뉴가 하단에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뉴를 한번 타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떠 있어서 바로 누르는 거랑 단계가 한번 줄어드는 거거든요. 물론 물리 버튼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긴 합니다만, 터치로 넣을 거면 이렇게 고정이라도 해줘라. 지금 에어컨을 저희가 켜놓은 상태인데 오른쪽은 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 안 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트를 이렇게 누르시면 바람이 나오죠. 2열도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통풍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선만 있어요. 제 차 통풍이 없어서 여름에 엉덩이 땀 찰 때는 정말 통풍이 그립긴 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아. 근데 그게 과연 이 차를 살지 말지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가? 라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여기 온도나 볼륨은 터치나 슬라이드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온도 뾰로롱 올렸다가 내렸다. 예전에 ID4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기어 스위치가 계기판 바로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뻤었는데 지금 이 ID5는 그걸 칼럼식으로 따로 레버로 뺐습니다. 예전 게 디자인은 더 예뻤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사용성은 얘가 더 좋더라고요. 운전대에서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 그래서 바꿨나? 아무튼 기어 스위치를 칼럼에 단 덕분에 센터 터널이 공간 활용성도 좋죠. 지금 컵홀더 있고요. 컵홀더 앞에는 카드를 꼽는 구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를 빼서 뒤에다가 옮겨 다실 수도 있거든요. 이걸 뺀 다음에 컵홀더를 빼고 뒤집어서 끼시면 이 자리에도 쏙 들어가요. 여기에다 컵홀더를 두실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공간 활용성이 더 좋아지고, 나눠서 원하는 대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안쪽에 있습니다. 시트도 몸 잘 잡아줍니다. 사이드 볼스터, 허벅지 받침 충분히 튀어나와 있고요. 또 여기 등받이랑 엉덩이 받침 소재를 보시면 이 옷이랑 딱 붙는 그런 소재거든요. 착자감도 좋고 마사지 기능까지 있습니다. 가속 페달, 재생 버튼, 브레이크 페달, 일시정지 버튼, 이런 것도 재치 있고요. ID5 2열 평범합니다. 막 우아할 만한 장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파노라마 선루프,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하늘을 볼 수 있죠. 테슬라나 일부 전기차들과 달리 요 차양막도 전동으로 싹 덮이고요. 자, 얘는 ID4 대비 쿠페형이잖아요. 그렇다면 2열 시트 머리 공간에서 손해를 봤을 텐데 자료에 따르면 12mm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천장의 정수리가 스치진 않네요. 손날 딱 들어가는 정도. 쿠페형인 점, 차 크기를 감안했을 때 잘 뽑았죠. 그 다음 수납 공간, 휴대전화 넣을 수 있는 주머니 여기 있고요. 여기 주머니 있고요. 컵홀더 여기서 뽑으시면 됩니다.
시트는 4대 6으로 접히거든요. 4대 2대 4는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스키스루가 있기 때문에 긴 짐 넣으실 때 편하고요. 등받이 지각도 이 정도면 딱 전형적인 독일 SUV. 만약에 현대기아였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겠죠. 한껏 뒤로 눕혀서. 뒤로 눕히는 게 편하긴 한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 누워있는 상태에서 쾅 하면 더 부상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독일 차들은 잘 안 눕혀지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요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워 들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열에서 온도 따로 조작할 수 있고요. 송풍구 있고요. 타입C 포트 2개 있고요. 그 정도? 이 ID5보다 몇 년 더 먼저 팔기 시작했던 ID4가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0마력 간 넘는 최고 출력, 또 30kgm 조금 넘는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형 ID4가 나오면서 출력과 토크가 대폭 늘었죠. ID5도 더 강력해진 ID4랑 똑같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283마력에 55.6kgm. 그러니까 지금 출력만 놓고 보더라도 80마력 이상 더 높아진 거잖아요. 만약에 내연기관이었으면 자연흡기였다가 터보가 되거나 4기통이었다가 6기통이 되는 수준의 변화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되면서 이 정도 마력을 높이는 게 과거보다는 한결 쉬워졌죠. 신기한 건 지금 이렇게 성능이 높아지는 와중에 배터리는 별 차이가 없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금 이 ID4 공차 중량이 2톤 살짝 넘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2톤에 200마력 조금 넘으니까 뭐 잘 나간다고는 할 수 없는 무게당 마력비죠. 그때도 뭐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280마력이 넘는 출력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1차선 추월 가속 이렇게 나가는 느낌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더 잘 나갑니다. 200마력대에서 80마력이 올라갔다는 건 운전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거든요. 자, 꼭 확실히 잘 나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ID5가 후륜구동 단일 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시장에는 듀얼 모터 340마력짜리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도 가져다 팔면 뭐 선택지 늘어나니까 더 좋은데, 사실 수입차 회사가요, 어떤 모델 혹은 어떤 트림을 추가로 하나 더 가져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폭스바겐 코리아의 우리나라 국내 판매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본사 가서 야, 물량 좀 더 빨리 더 많이 줘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차가 잘 팔려야 본사에 가서 야, 우리 이번에 신형 모델 더 빨리 더 많이 좀 줘봐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가져와야 그만큼 더 잘 팔릴 거고, 잘 팔리면 다음에 가서 다른 신차 또 빨리 달라고 많이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선순환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가져왔다가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이거 악성 재고 되는데, 그럼 또 할인 왕창해가지고 밀어내게 해야 되고, 그만큼 부품수 늘어나고 부품 재고 관리해야 되고 딜러 교육시켜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스바겐 차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빨리 과거처럼 이 선순환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주행 모드를 바꿔볼까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을 있습니다. 스포츠로 바꾸면 똑같이 가속 페달을 까딱까딱 했을 때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해지죠. 푹푹 튀어나가요. 이렇게 최고 속도도 시속 180이거든요 간혹 어떤 전기차들은 한 160에서 제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정도 속도로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만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특이한 게 회생제동 개입 정도로 운전자가 고를 수는 없습니다. 운전대 뒤에 패들도 없고요. 스크린 속 메뉴를 뒤져봐도 뭐 1, 2, 3단계, 로우, 하이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 뒤로 가시다가 가속 페달을 떼면 자, 쭉 미끄러지죠. 속도가 천천히 줄어드는 와중에 기어 스위치를 B로 딸깍 돌리시면 속도가 쭉 많이 줄어들죠. 여기 지금 왼쪽에 연두색 쪽이 회생제동인데, 회생제동이 거의 개입되지 않는 D 혹은 회생제동이 많이 들어오는 B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B는 마치 내연기관으로 쳤을 때 L기어 있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얘기가 나온 김에 생각난 게 있죠. ID4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뒷브레이크에 드럼 방식을 써가지고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드럼 방식은 디스크 방식보다 뭐 제동력 자체도 살짝 떨어지고, 특히 그 열 배출 측면에서도 디스크만 못하고 과거에나 썼었던, 혹은 경차에나 쓰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수입 신차에다 넣었으니 이거 너무 원가 절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다 그럴만 해서 넣었더라. 이거 뭐 제가 폭스바겐 편들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끄덕끄덕하게 된다니까요. 내연기관 차들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 훨씬 더 속도가 많이 잘 줄어드는 거 아시죠? 중립에다 놓고 브레이크 밟을 때랑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 밟을 때랑 후자가 훨씬 더 속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엔진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회생제동이 들어오면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 속도가 더 많이 효과적으로 줄어들고, 그 말인즉슨 브레이크, 실제 브레이크의 부담이 덜 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드럼 정도만 써도 이 ID4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제동력 낼 수 있겠다 싶어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야, 풀브레이킹 반복해서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드럼이 디스크보다 못하다며. 근데 풀브레이킹을 반복하는 환경은 일상에서 없습니다. 서킷 가셔야 있죠. ID5로 서킷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리막길 한참 내려올 때, 그때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으면 과열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때는 B 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회생제동 많이 돌려서 차의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면서 에너지는 걷어들이니 그때 역시도 브레이크의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풀브레이킹을 할 때도 서킷처럼 계속 반복할 게 아니라면 디스크나 드럼이나 제동력 자체는 별 차이 없고요. 브레이크를 오래 밟을 때도 B모드로 브레이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니 열받아가지고 페이드 현상 같은 거 생길 일 없고요. 물론 타이칸에다가 드럼 썼으면 그건 요거도 먹어도 싸죠. 근데 ID5랑 타이칸이랑 차값, 성격 다르잖아요. 이유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규제. 지금은 유로6지만 2030년부터 유로7으로 넘어가거든요. 유로6랑 유로7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non-exhaust emission입니다. 배기 파이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조차도 막겠다. 이게 유로7의 모토인데, 예를 들면 타이어 분진 혹은 브레이크 분진입니다. 드럼이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이 분진 배출에 있어서만큼은 디스크보다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드럼을 써서 유로7에 선제 대응하겠다라는 차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승차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맥퍼슨의 멀티링크 코일 스프링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요정도 가격대 SUV들 중에서 당당히 상위권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승차감이 좋아요. 근데 요즘 현대기아차도 승차감 다들 좋지 않습니까? 승차감 좋은 현대기아차와 지금 이 ID5의 좋은 승차감에서 오는 차이가 뭐냐? 바로 거동입니다. 승차감은 둘 다 좋아. 가족이랑 친구들 같이 태우고 여행 다니기 전혀 부담 없어요. 근데 뭔가 과격한 조작을 했을 때 차가 받아내는 피드백, 요게 한수입니다. 앞머리 반응, 뒤가 따라오는 느낌, 이 롤링의 발생 정도, 이런 거 보세요. 자, 브레이크, 피칭의 발생 정도, 이 거동의 불안해지는 정도가요 훨씬 덜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되게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안정감 짱입니다.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신형 8.5세대 골프를 탔거든요. 8.5세대 골프를 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고속주행 안정감이었는데, ID5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반응, 그 다음에 고속주행 안정감까지 다 합쳐서 보면 그래, 차가 이래야지, 이 정도는 돼야 독일차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차의 성격이 성격인지라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되게 느슨하긴 하거든요. 지금도 이쪽 끝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한 4분의 1바퀴 좀 더 들어가잖아요. 한 3.2, 3.3 그 정도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좀 타이트한 차가 2.6 아니면 2.7, 8 그 정도인데 3.2, 3 정도 되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기어비가 조금 너그럽긴 한데, 이건 기어비가 그런 거지 반응이 흐리멍텅하진 않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돌리는 양이 많아서 그렇지 돌리는 만큼 정확히 반응하잖아요.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또 이 ID5 후륜구동 아니겠습니까? 코너를 이렇게 돌다 보면 자, 코너를 이렇게 돌고 탈출하면서 가속. 코너링 과정 정말 깔끔해요. 앞머리가 구동과 조향을 동시에 담당해야 되는 전륜구동 혹은 사륜구동 차랑 지금 이런 후륜구동이랑, 이게 평상시에 그냥 살살 달릴 때는 잘 모르지만 코너에서 가속 페달과 운전대를 휙휙 조작해보면 후륜구동 느낌이 나죠. 그리고 그 느낌이 한결 경쾌하죠. 감속하고 코너 돌고 슬며시 제가속. 승차감 되게 좋은데 되게 잘 달려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기본기. 원래 에이다스도 아까 고속도로에서 해봤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찍었거든요. 자, 지금 아주 낮은 속도긴 합니다만 국도에서 잘하죠. 그리고 빨리 조향하라고 떴어요, 경고. 제가 계속 안 해볼게요. 잠깐만. 정전식이네. 골프도 정전식이더니 얘도 정전식입니다. 요즘 유행 따르고 있고요. 아이디라이트 움직이는 거 보여주나? 안 보여요. 뾰로롱 뾰로롱. 지금 이제 경고한다. 계속 안 해볼게요. 브레이크 쳤죠? 정신 차려. 안전벨트 땡기고요. 차를 스스로 세웠어요. 비상등 켜고. 최신 골프도 그랬지만 이 ID5도 딱 폭스바겐스럽습니다. 편의 장비도 필요한 것만 넣고 막 고급스럽거나 화려한 척을 하진 않지만 뭔가 담백하고 제대로 만든 것 같은 느낌. 솔직히 현대기아 최신 전기차랑 비교해보면 수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전기차로서 접근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V2의 기능, 배터리 용량으로만 봐도 딱히 대단할 것 없어 보이고요. 근데 전기차에서 전기 말고 차에 좀 더 집중하면 ID5의 기본기가 한 수 위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살 때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차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신다면 ID5의 매력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도 할인받고 보조금 받고 그러면 나쁘지 않고요. 지금까지 한카